네, 오늘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좋은 사연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367 불자님께서요. 스님, 저는 영업직을 하다 보니 걸을 일이 참 많습니다. 스님 말씀을 듣다가 문득 그냥 걷지 말고 걷기 명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일상에서 걷기 명상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이긴 한데, 걱정은 이 길을 걷다가 걷기 명상 하시면서 이게 딴 생각 하시면 큰일 나는데,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도 있어서 이 문제는 두 가지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걷기 명상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일 중에 하실 것이 아니라 좀 필요한 시간을 좀 만드셔 가지고 아주 짧은 거리라도 산책을 하면서 내 발끝에 닿는 가령 땅이나 또는 혹시 풀, 초 같은 이런 생명들 또 미물들 이런 그 어떤 존재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가시면서 생명이 참 귀하다, 또 나를 둘러싼 내 주변의 환경들이 나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사실은 걷기 명상 하시는 게 좋고요. 일하시면서 걷기 명상 권해드리고 싶진 않고, 다만 걸을 일이 많다고 하시니까 화두를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시다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상담 또 어떤 영업은 굉장히 기분이 좀 상쾌한데 어떤 일의 결과는 뭐 불쾌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걷기 명상보다는 사람을 만나면서 또는 길을 걸을 때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부처님 말씀을 화두로 좀 삼으셔서 다음번에 만나는 사람에게도 불성이 있겠구나,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가 갖고 있는 불성에 대한 가능성을 존중해 주면서 어떻게 영업을 해볼까,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일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엔 걷기 명상보다 걸으면서 화두로 가질 수 있는, 또 다음에 일에 대한 그 상황을 수행으로 좀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중생이든지 모두 부처님의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대해주고 어떻게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돌아오는 결과가 이 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걷기 명상은 따로 시간 내서 좀 하시면 좋겠고, 오히려 이럴 때는 화두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걷는 시간을 좀 소요하시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1367 불자님, 걸으시면서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요, 모든 중생은 다 부처님처럼 소중한 존재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5264 불자님께서요. 스님,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이 5264 불자님께서 이 청소년들이 보내주신 분과 가족인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다른 청소년들까지 그런 문제들까지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은 조금 범위가 좀 넓어져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청소년의 규정을 사전에 보면요, 19세 미만의 아직 성인이 되지 않는 청년, 소년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청소년이라는 범주 안에 굳이 넣게 되면 아마도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의 연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될 것인데요.
쉽지 않습니다. 아주 감수성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아주 미묘해지고 이성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하는 그런 시기라서 너무 서툰 접근, 서툰 충고는 오히려 악영향을 가지고 올 수도 있으니까요.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아마도 어떤 청소년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심리적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충고 조언이라고 하는 것도 그 청소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어울리지 못하는 문제를 질문 또 사연 보내주신 불자님께서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하고요. 조언이 지나치면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어울리지 못하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하게, 뭔가 특수하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은 아이들 대하듯이 대해주시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아이들과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아이들이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갖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대해주지 말라. 나는 그냥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한 아이일 뿐이니까 그렇게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셔서 어떻게 하면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더 좋은 성장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언해 주시고 조력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잘 어울리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데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요. 지금 질문하셨던, 사연 보내주셨던 불자님하고 우선 관계가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좋아지다 보면 그 범위가 영향이 좀 넓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아주 간소하고 간편하게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금 약간 뭐 이런 것에 도움만 주시면은 훨씬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좋은 그 해결점 찾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5264 불자님께서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9553 불자님의 세 번째 사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팀을 나눠서 일할 때 굳은 일 같은 거 절대로 안 하고 뺀질거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맨날 일하는 사람만 하니까 짜증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사회든지 이런 분들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마 직장에서 또는 어떤 공동체에서 일할 때 이제 이 질문자가 보기에는 굳은 일 잘 안 하는 것 같고 일을 좀 피해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짜증 나신다는 그런 그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누군가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좋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전제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는 오히려 쉽게 생각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질문하신 불자님께서도 굳은 일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요? 또 일 많은데 조금 벗어나서 좀 빠지시면은 좀 좋지 않나요?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비난받고 싶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막 굳은 일도 좀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지적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주어진 일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일하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셔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하는 분이 의외로 아마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냥 하면은 되는 겁니다. 아마 그분도 비난을 감수하면서 난 안 할란다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비난은 그분이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 상황을 가지고 질문하신 우리 9553 불자님께서 짜증을 내는 거, 이것이 사실은 좀 문제입니다. 그건 좀 달리 표현하면 혹시 질문자께서 그분의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은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그 마음의 상처는 온전히 질문하신 분이 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죠. 마음의 상처 받지 마셔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주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그 사람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의 주인공은 그 사람이고, 그 사람도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라고 보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생에 너무 간섭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 나쁘게 볼 필요 별로 없습니다. 혹은 저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저 정말 나쁜 행동이다 라고 생각할 거 없는 것이죠. 그저 그건 그분의 행동이니까요. 그렇게 좀 가볍게 받아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질문자의 관점에서 옳다, 틀리다, 맞다, 아니다라고 이 시비 분별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 계속 괴로워집니다. 괴로움은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들어낸 것이죠. 이런 인식을 분명히 하셔야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로 고통받고 괴로움을 받는 것은 나구나, 내가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다. 나쁜 행위나 나쁜 생각에 너무 관여하지 않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최선, 이것을 그냥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난받지 않고 정말 성실히 산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작은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굳이 그분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하거나 너무 짜증내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나의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셔야 그 다음에 후행의 행위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걸 하는 것이 마음 공부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우리 9553 불자님께서 뺀질거리는 사람 보고 짜증내고 화내는 거, 이걸 다스리는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응원 문자 한번 살펴볼까요? 7997 불자님께서 남전 스님 좋은 본문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스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9786 불자님께서는요, 유튜브 방송으로 스님의 법문 보고 들으니 너무 좋습니다. 손주를 보고 있어서요, 시간을 놓칠 때가 있고 코로나19로 절에도 제대로 못 가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법문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앞으로 저도 질문과 문자 보내겠습니다. 본방 사수도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대원행 올림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제 방송이 유튜브에도 나가나 보죠? 네,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신다고 하니까요. 7068 불자님, 스님의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을 정돈해 나가는 것이 스님의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굳이 제 법문이 아니더라도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마음 공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은 아주 좋은 거니까요.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이 시간은 여러 불자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신행생활, 또 살면서 일어나는 작은 고민들, 또 평소 궁금했던 내용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마음의 짐을 좀 덜어보는 시간들 가져보는 것이야말로 좋은 공부니까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분께는 반야심경 동판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전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관계들이 생겨나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연의 삶이다 또는 연기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좋거나 나쁜 것을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좋든 나쁘든 그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은 그 상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 법구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원한에 의해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릴 때 원한이 사라지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진리의 가르침이다 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니까요. 그것만 툭 하고 내려놓으면 훨씬 더 편안하고 또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법구경의 말씀, 이 세상의 원한에 의해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릴 때 원한이 사라지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진리의 가르침이다 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어떠셨습니까? 항상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건 소중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